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오늘은 종 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그 봉선사종을 한번 실물을 보시죠.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아래쪽이 점차적으로 넓어져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밑에 쪽에 타종한 듯한 그러한 그 자국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 종 전체로 보면은 저 위쪽에 명문이 되어 있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 부위쯤으로 좀 올라가 줘야 사실은 좋은데, 아래쪽으로 지금 치는 것이 내려왔고, 그러다 보면 아마 아래쪽에 새가 두텁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깨어져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왜 이제 그런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는데, 저게 이제 2조 때 것이 되는데,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 2조 시대 그 500년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2조 시대를 살펴보니까, 물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되질 않죠. 우선 불상, 불화, 또 건축, 차문화, 향문화,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종문화까지를 쭉 살펴보면요. 나중에 뭐 제가 이제 다른 부분들도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건 암흑기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차문화 거의 소실되다시피 했죠. 개우 스님들의 명맥 유지했습니다. 향문화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집에서 뭐 개우 조금씩 피우는 그거는 오히려 그 다양한 향문화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종도 이와 같은 것을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그 문화적인 것이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은 국난이 많죠. 2조 시대 때 얼마나 외침도 많고 국난도 많고 나라 자체에서 싸움도 많고 뭐 이러다 보면은 국민들이 결국 도탄에 빠지고, 이와 같은 이제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현존하는 그 범종들을 가지고 쭉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그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살펴보고 난 뒤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앞 시간에도 보셨던 소위 그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상원사종 모양, 여기가 부르고 점차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화가 거의 완벽한 그러한 형태가 되죠. 이게 지금 그 용주사종입니다. 이것도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용주사종 역시 조화롭고 그렇죠. 용주사종이 아마 그 고려 정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내소사종이 고려 후기로 갑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입상대라 하는 부분이 여기서 또렷하게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유두 부분이 약간 빈약해지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당좌라고 하는 종을 치는 부분도 역시 조금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좀 나죠? 차이가 나고, 이미 불보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와서는 불보살상, 여기서부터 뭐 불보살상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좌 부분이 4개로 지금 이미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대 부분하고 상대 부분이 아직 정확하고, 이 부분이 딱 이렇게 신라 고려 때까지 상대에 붙어 있는 유곽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물을 보셨던 봉선사종의 그 모양입니다. 지금 보면은 윗부분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 쌍용 형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들 머리 깎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복년 부분입니다. 연꽃이 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떨어졌습니다. 유곽이 이미 떨어져 버렸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고, 이 부분, 유두 부분이 말하자면 아름다운 그 조각 같은 것은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고, 입보살 행시입니다. 딱 서 있는 보살님 형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범자가 나타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온만의 반명 같아요. 육자대명 왕지는 온만의 반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징이 보면 하대가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가 제일 밑인데 이게 지금 하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중대라고도 합니다. 위로 올라가 버리고 종이 3단계로 딱 구분이 되어버려요. 이게 이제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같은 연대로 보이는 낙산사종을 봐도 자, 쌍용이죠. 쌍용이고 여기가 같은 형상이 됩니다. 예, 온만이 반면이 보살님을 향해서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명문 자국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대가 위로 올라와 버리고 3단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같은 형상을 갖게 되고 자, 해인사종인데 이거보다 좀 뒤가 됩니다. 좀 복잡하죠. 문양이 온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괴도 나오고 이 부분도 역시 떨어져 있고 쌍용이고 연꽃이 밑으로 향하고 있고 아주 뭐 당초 문양 등등으로 해서 용 문양을 해서 아주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결하면서 멋들어지는 그런 모습하고는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주사 종인데 법주사종은 다시 용 한 마리로 이렇게 복귀를 합니다만은 용이 아주 힘차다고는 보기 어렵고 음관 자체가 이게 쌍용에는 음관 다 사라져 버렸죠. 사라졌는데 음관 자체도 약간 빈약합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의 이 상을 입상 모양을 가져왔습니다. 예, 상대 그 다음에 이제 하대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입장이고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뭐 수명을 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과 범어 그 다음에 다시 유곽이 위로 올라붙어 있는 이와 같은 형상 다음에 보살상도 밑에 보면은 뭐 구름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다시 일으키죠. 그냥 아마 앞에 종을 보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만은 예, 그 이조종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범어를 쓰는 소위 그 범자 문양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봉원사종 같은 데서 보는 거고 삼막사종, 봉원사종, 화계사종, 말하자면 희방사종 이런 데서 그 범자문 상대라 하는 것은 이쪽 부분 이런 부분에 이것이 둘러쳐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런 것이고 이 모양은 말하자면은 이제 입상대 모양을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입상대라는 것은 종에서 요 모습을 입상대라는 것인데 이처럼 2조 후기에 가도 이 입상대 모습이 이렇게 지금 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라 때부터 종 전체를 비교해 보시니까 어디가 어떻게 차이를 한다는 것을 이제 좀 앞에서 설명도 들었고 해서 구분이 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만큼의 옛날 종들이 아름다운 종들이 남아 있느냐? 사실 우리나라는 신라 때부터 그 큰 사찰에는 대종, 그 다음에 그 대웅전이나 이런 주법당에는 중간 크기의 중종, 암자 같은 데는 중종 내지 소종을 반드시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범종이 남아있을 듯 하지만은 원체 그 나라에 난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우선 고려 2조 때까지 왜구들이 침탈이 계속됐었어요. 고려 말에서 2조 계속하면서 게다가 임진왜란 때 결정적으로 사찰이 많이 불타게 되고 약탈을 당하게 되죠. 종을 막 가져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뭐 바다에서 건져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 2조의 배불 정책에 의해서 사찰이 굉장히 폐사가 되고 범종 제작도 어렵게 되어지고 있는 범종마저도 총포 제작한다는 이유로 뺏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일본 대동아 전쟁 때는 완전히 공출당하죠. 뭐 저 가정에 있던 유기 같은 것도 공출당하고 종도 공출당하고 뭐 이래서 억지로 뺏어갔고 게다가 6.25 때 또 소실됩니다. 이러니까 많은 종이 남아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 때 종을 보면은 국내 6구, 일본의 6구 해서 도합 12구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종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종은 보면은 국내에 꽤 많이 있습니다. 106구, 일본에 51, 프랑스에 하나가 있고요. 북한에 또 하나가 있어서 159개. 그 다음에 2조 시대 종은 국내에 128개, 일본에 4개, 북한에 11개, 도합 143구.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말하자면 315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 칠 수 있는 종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옛날 종들은. 또 그 중국 종이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이 17구가 있습니다.
신라종으로 보면은 상원사종 국보 36호, 봉득사종 29호. 이게 이제 국보로 지정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용주사종이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의 종이죠. 그 다음에 용주사종도 역시 그 국보입니다. 고려 후기종으로는 내소사종, 이때부터 이제 보물이 되는데요. 탑산사종은 그 두륜산 대둔사에 가면은 지금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탑산사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조종으로는 그 뭐 보물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신각종, 강화동종, 봉선사종, 낙산사종, 갑사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되어 있고, 특이하게 전등사에 가보시면, 강화 전등사에 가보시면 우리나라 종이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중국 명나라 때 만들어진 종인데 우리나라로 왔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종이 사실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종에 대해서 참 많은 그 시간을 제가 할애를 했는데, 왜 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긴 시간을 할애를 하느냐 하면은, 사물 가운데서 종이 사실은 가장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 종을 부처님의 그 일성 원엄에 비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범종을 쳐서 그 말하자면은 그 산중을 울려 나가면서 산 아래까지 퍼져나가는 그 소리가 마치 그 불법이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일체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그러한 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사찰에 가실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과, 또 제가 그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쭉 살펴봤던 그러한 분류법에 의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보통 그 분들이 절에 가시면요, 이렇게 거의 1시간 이내에 둘러보고는 절을 봤다고 그래요. 물론 법당에 가서 참배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뭐 1시간여 이러는데, 법당 하나만 보더라도 하루 왼종일 봐도 다 못 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보통 그냥 습관적으로 한번 삥 둘러보고 와요. 종각이 있어도 스쳐 지나가면서 보지, 그 자세히 보면서 과연 이 종을 만들 때 얼마만큼의 정성과 신명을 다해서 만들었던가,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질 않는 것 같아요. 이 불자님들이라면은 사찰에 가서 정각 하나, 이런 사물 하나를 보면서도 그 속에 깃들어져 있는 선인들의 지혜, 선인들의 그 신명을 바친 신심과 정성,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100마디 법문을 듣는 것보다는 그러한 마음가짐 한 번 갖는 것이 훨씬 더 그 가슴에 와닿는 것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양 뭐 그냥 귓등으로 소리만 이렇게 자꾸 흘려보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종각에 가보면은 이 종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이제 뭐 운판이라든지 혹은 이제 법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먼저 운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운판은 구름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동판으로 되어 있고, 말하자면은 그 이 구름 문양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있지만 그 우리나라의 것이 그 유독 아름답습니다. 본래 이제 그 참선하는 절에서 대중에게 공양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그 쓰던 것을 말하자면 예불 때도 쓰고, 지금도 역시 공양 시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운판. 자, 그러면은 이 운판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런 것인데, 운판. 구름의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저기 지금, 쌍계사 운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보면은 막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역시 저기도 이 두들기는 자리가 이렇게 연화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연화문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떠다니죠. 떠다니기 때문에 날짐승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왜 이 날짐승 제도하는 것이 선원에 많이 있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들뜬 마음이죠. 안정이 안 됐습니다.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내 생각에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들떠 있으니까 결국 그로 인해서 허망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험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현실은 괴로워지죠. 그래서 자꾸 괴로움을 만든다. 따라서 이것을 가라앉혀야만 비로소 우리는 고요해지고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고 나의 모습도 제대로 보이고 세상 모습도 제대로 보여서 결국은 편안한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편안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은 뭘 해야 되느냐? 선정에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선언에 많이 걸려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고요한 도량이에요. 음판을 당당 이렇게 치고 나면 더욱 더 고요해져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더 적막해지는 이런 느낌은 깊은 산속에서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판을 두들겨 놓고 더욱 고요해지는 도량의 모습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면은 아마 가슴에 오는 것이 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시간 나시면 절에 가서 며칠씩 보내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가슴 깊이 마음속 깊이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